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을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승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모터 이미저를 관련해서 두 가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Motor Imagery Ability Scores are related to cortical activation during gait imagery로, 해당 논문은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기재가 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9 멀티디스플리니 사이언스 분야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MI는 실제 움직임 없이 머릿속으로 동작을 상상하는 뇌 활동입니다. 이 기술은 운동 능력 향상과 신경 재활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MI 훈련은 건강한 사람, 노인, 신경질환자의 운동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더욱 누적될 수 있다고 합니다. MI가 운동 학습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뇌 활성 메커니즘과 가소성에 대해 조사를 해왔고, 여러 연구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력 움직임이 유사한 뇌 영역과 운동 표현 체계를 공유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MI의 유형에 따라 뇌 활성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적 MI는 외부에서 동작을 시각화하는 방식이고, 고유 운동 감각 MI는 움직임의 감각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한 선행 연구에서 이런 시각적 MI와 고유 운동 감각 MI가 실제 운동과 유사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지만 기능적 연결성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험 전에 참가자에게 어떠한 MI를 사용할지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많은 기존 연구들이 이런 안내 없이 진행되어 결과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MI가 운동 기술 학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는 실제 운동과 MI 사이의 차이가 체성 감각 입력 부족이나 운동 억제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MI의 효과를 설명하는 뇌신경 생략적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MI 능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상상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도구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VMIQ랑 KVIQ라고 1인칭 또는 3인칭 시점에서의 MI의 생생함 정도를 평가하거나 MI 시 느껴지는 감각의 강도를 평가하는 이런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MI 능력 평가와 뇌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집단 분류를 넘어서 보행 중에 MI 과제 수행 중 MI 능력 점수와 뇌 ERD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고밀도 EEG를 사용을 했고, 그렇게 측정된 ERD와 이런 능력 평가를 얻어서 이제 MI 능력이 클수록 MI 관련 뇌 영역의 활동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9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했고, 이 중 MI 경험이 있거나 신경 병력이 있거나 신경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피험자는 제외돼서 총 17명에 대해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왜 실험 이전에 미리 제외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해당 저자가 이전에 2022년도 당시에 실험했던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험자가 이제 오른손잡이였고, 그리고 오른발 잡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I 능력 평가 수단들입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KVIQ, VMIQ, 그리고 추가로 IA 스코어가 쓰였고,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KVIQ는 1인칭 시점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그리고 얼마나 강한 감각을 동반해 상상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원래는 여러가지 몸 움직임 상상을 1인칭으로 수행하고 각 동작들에 대해 시각적 선명도와 운동 감각의 강도를 평가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보행이 주 목적이므로 보행과 관련된 10가지 동작만 수행했다고 합니다. KVIQ-V와 KVIQ-K 두 가지 하위 척도가 있고, 각각 시각적 선명도와 운동 감각의 강도를 지칭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MI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항목당 5점 척도로 평가되고 10가지 동작이므로 만점은 50점입니다. VMIQ는 12가지 보행 관련 동작을 수행하고 3가지 하위 척도로 평가합니다. VMIQ INT, 그리고 VMIQ EXT, VMIQ K가 있고 각각 1인칭 및 3인칭 시점의 시각 심상 그리고 운동 감각 심상을 평가합니다. KVIQ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평가되지만 이건 점수가 낮을수록 MI 능력이 더 높은 겁니다. 12가지 동작이므로 만점은 60점입니다. IA 스코어는 실제 동작과 상상의 시간 차이를 평가하는데 2가지 동작이 진행이 됐고 각각 일어나서 출발과 10m 걷기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이 되고 T 리얼은 실제 동작 시 걸린 시간과 T 이미지는 상상 시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MI 능력 평가를 마친 후 화면에 표시된 직선 경로를 보며 자신이 외부 시점에서 3인칭으로 길을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3, 2, 1, GO 신호 후 상상을 시작하며 끝 지점에 도달했다고 느끼면 피험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종료합니다. 총 30회의 시도가 진행됐으며 근육 움직임 없이 순수한 시각적 심상을 유도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반복 안내했다고 합니다. EEG 분석은 고 시점을 중심으로 이후 2초 구간을 ERD 분석, 그 이전 2초는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습니다. EEG 측정은 인터내셔널 10-5 시스템에 의한 128개 채널을 사용했고 레퍼런스 채널은 FCZ 그리고 1000Hz 샘플링 레이저로 측정되었습니다. EEG 전처리는 우선 배드 채널을 보관해주고 1에서 80Hz로 밴드패스를 진행해준 후 ICA로 EOG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으로는 이 로레타를 통해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 뇌 영역별 활성도를 추정하고 소스 재구성된 신호를 바탕으로 MI 중 뇌 특정 영역에서의 ERD를 분석했습니다. 보행 MI와 관련된 32개의 ROI를 선택했고 STFT를 통해 세타, 알파, 베타 주파수 대역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통계 정보와 행동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군이었고 청년부터 중년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포함했습니다. 각 행동 결과 점수들은 모두 평균적으로 MI 능력 양호함을 나타내고 점수의 표준 편차가 커 개인마다 MI 능력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MI 능력 평가 점수와 ERD 간의 상관관계 결과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3인칭 시점 보행 상상 중의 뇌파만 측정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VMIQ EXT 점수와만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X축인 ERD는 음수일수록 강한 활동을 나타내고 VMIQ EXT 점수도 낮을수록 MI 능력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프리센트럴 R 그리고 인슐라 L, 오시피탈 R 영역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3인칭 시각 MI 능력이 우수할수록 특정 영역에서 ERD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센트럴은 운동 계획과 관련이 있고 인슐라는 감각 통합, 오시피탈은 시각 처리와 관련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 신체를 외부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뇌 활성 패턴에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VMIQ EXT 점수는 싱귤럼 미드 L 영역에서도 ERD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싱귤럼 미드 L은 운동 계획, 주의 집중, 자기 조절 등과 관련된 영역으로 3인칭 시각 MI를 잘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조절, 집중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강한 ERD가 발현됨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MI 능력은 감각 운동 영역뿐 아니라 고차원 인지 조절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외적 시각 운동 심상 능력인 VMIQ EXT가 높을수록 보행 심상 중 눈의 운동 감각 시각 관련 영역들에서 더 강한 ERD가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MI 능력이 실제 뇌 활성 패턴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문 기반 평가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신경 생리학적 특성을 보완해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싱귤럼처럼 주의, 자기 조절 관련 뇌 영역도 활성화되어 MI 수행에는 고차원 인지 기능도 중요함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보행 관련해서만 조사를 진행했지만 왼손, 오른손 등의 간단한 움직임부터 여러 동작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해보면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언급하는 한계로 EMG를 따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 시 실제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추후 저희 연구실에서도 MI 실험을 할 때 EMG를 같이 찍어서 실제 움직임 시도는 없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Motor Imagery Perspective and Brain Oscillations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Right and Left-Handers로 해당 논문은 Brain Research Bulletin이라는 저널에 기재가 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벡터 3.7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MI는 실제 운동과 유사한 뇌 영역을 활성화하지만 상상과 움직임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복잡한 동작에서 더 차이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MI의 뇌 활성 패턴은 개인이 어떤 감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MI는 내적과 외적으로 나뉘며 시각적 침상에서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 MI 방식은 뇌의 활성 양상이나 심리적 특성과 다르게 관련될 수 있으며 주요한 운동, 시각 영역은 두 관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MI는 대표적으로 VMI, KMI가 있으며 이 둘은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생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KMI는 신체 감각이나 움직임, 느낌을 포함하며 운동 영역과 하부 두정엽이 주로 활성화되고 VMI는 시각 이미지 기반의 동작 상상이며 후두엽과 상부 두정엽이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KMI는 보다 넓은 뇌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EEG 연구에서는 VMI와 KMI 영역의 베타분해 알파, 파형 분포가 다름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KMI는 실제 동작과 유사하게 운동 피질에서 ERD 감소가 나타나며 VMI는 오히려 후두엽에서 ERS가 나타나 시각 처리 억제를 시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KMI와 VMI 간의 뇌 커넥티비티에도 차이가 있어 뇌파 기반 MI 분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MI에서 개인 간 차이, 특히 주손 여부도 뇌 활성 양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왼손잡이는 손의 활성 저하, 낮은 뇌 비대칭성, 방구대 연결성 증가 등의 특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MI 기반 BCI에서는 좌우 손 상상 시 나타나는 ERDRS 비대칭성을 이용하는데 오른손잡이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왼손잡이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있어 결과는 아직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주손이 MI에서의 시점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손의 시각적 이미지에 더 집중하고 오른손잡이는 기능적 사용 방식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왼손잡이가 VMI 과제 수행에서 오른손잡이보다 더 우수하며 주손의 반대손에 대한 인지 정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왼손잡이는 일상에서 오른손 중심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상상시 시점을 더 자주 바꿔야 하는 경험이 누적되어 VMI에 더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면 오른손잡이는 이러한 외부 압력이 적어 KMI와 VMI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MI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MI 유형 그리고 손잡이 등이 뇌 활성 양상 및 MI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습니다. 총 40명의 건강한 성인 피험자가 모집되었고 EHI라는 주손 설문지를
를 진행을 해서 그 점수가 마이너스 80 이하면 왼손잡이, 그리고 플러스 80 이상이면 오른손잡이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 20명, 각각 20명의 오른손 왼손잡이들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실험을 진행할 때 근육 긴장이 너무 과도하게 발현이 돼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Q3라는 이제 그 MI 능력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진행을 했고, KMI, 그리고 IVMI, 그리고 EVMI 이 총 3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했습니다. 실험은 총 192 트라이얼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참가자는 KMI, IVMI, EVMI를 64 트라이얼씩 왼손, 오른손 각각에 대해 수행했습니다. 본 실험 시작 전 KMI, IVMI, EVMI 각각에 대해 8트라이얼씩 훈련을 진행했고, 실험 동안 EMG를 측정해 근육 긴장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 합니다. KMI 조건에서는 우선 500ms 동안 준비, Q사인이 주어지고, 실제로 5회 동안 주먹쥐기, 이 두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4초 휴식 후 10초간 주먹쥐기 상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밑에 그 햅틱 비주얼 자극이라고 적혀 있는데, 진동 자극과 주먹을 쥘 때마다 녹색으로 변하는 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피험자가 운동 감각을 더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해 제시했다고 합니다. 휴식과 상상 동안에는 백색 소음 자극이 제시되었고, 이후에 다시 실제로 주먹 쥐는 작업 후 상상과 실제 쥐기 사이에 유사도를 응답받았습니다. IVMI와 EVMI도 동일한 순서로 진행됐지만, 실제 쥐는 작업 대신 각각 1인칭 및 3인칭 영상을 시청했으며, 상상 기간엔 해당 영상 기반 동작을 상상했습니다. EEG는 64채널을 통해 측정되었고, FCZ가 레퍼런스 채널로 사용되고 25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처리는 2에서 40Hz로 밴드패스를 하고 ASR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를 했고, 분석은 이제 IC를 진행해서 소스 레벨에서 IC들을 영역별로 구분한 뒤에 시각 영역과 운동 피질 관련 영역을 선별하고 ERSP와 커넥티비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그림 A는 앞서 각 MI 유형마다 트라이얼 마지막에 일치와 불일치 여부를 응답받았는데, 해당 일치 비율을 나타냅니다. KMI 조건이 더 일치율이 큰 경향을 보였으며 EVMI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조건에서는 통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림 B는 좌우 손잡이 그룹 간 50피털에서의 과제별 ERD 비교입니다. LH 그룹에서는 EVMI 조건에서 주손이 아닌 오른손에서 유의하게 가장 강한 ERD가 나타났고, RH 그룹에서는 KMI 조건에서 주손이 오른손이 유의하게 가장 강한 ERD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는 LH가 시각 기반 심상에 더 익숙하거나 민감할 수 있으며, RH는 운동 감각 기반 심상에서 더 강한 감각 운동 처리가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또한 LH 그룹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 강한 ERD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연구들의 해석과 동일하게 일상에서 오른손 중심의 생활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피터 영역에 해당하는 IC들의 ERD 결과입니다. 해부학적 위치와 토포그래피는 그림 A, B와 같고, C가 ERD 결과입니다. LH 그룹에서 오른손 EVMI 조건이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뚜렷하게 차이나는 ERD가 나타났고, RH 그룹에서 ERD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KMI에서 주손인 오른손이 더 강한 ERD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두정엽 IC ERD 결과입니다. 두 조건 모두 KMI에서 오른손 스윙 시 IVMI, EVMI와 비교할 시 유의하게 강한 ERD가 나타났습니다. KMI는 실제 운동처럼 강력한 감각 운동 피질 반응을 유도한다는 이전 연구들과 동일하며, IVMI와 EVMI는 운동 피질 활성보다는 시각 피질 기반으로 처리돼 ERD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왼쪽 두정력 ERD 결과인데 앞선 오른쪽 두정력과 동일하게 대측손 KMI에서 유의미하게 강한 ERD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비티 결과입니다. 그림 A는 MI 동안 연결된 영역들을 나타내고 시각 피질과 운동 관련 피질 간의 연결성이 나타나서 이는 MI 동안 시각적 재현과 감각 운동 조절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처리됨을 나타냅니다. 그림 B는 LH와 RH 간의 각 MI 유형별 커넥티비티 평균을 나타냅니다. LH 그룹에서는 그 어떤 MI 유형도 왼손, 오른손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RH 그룹에서는 EVMI 조건에서 왼손 사용 시 유의하게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고 이는 오른손잡이가 왼손 상상 시 더 많은 시각 운동 네트워크 통합이 필요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림 C는 그룹별 왼손, 오른손 사용 시 커넥티비티 평균을 나타내고 RH 그룹이 왼손을 사용할 때 유의하게 강한 커넥티비티를 보였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상상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운동 심상 과제 수행 중 나타나는 뇌의 ERD 패턴과 기능적 연결성이 MI 유형과 손잡이 그리고 사용 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KMI는 실제 운동과 가장 유사한 뇌 반응, 즉 강한 대측 ERD를 유도했고 EVMI는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 간의 커넥티비티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RH 그룹은 성과 과제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한 반면 LH그룹은 보다 일관된 반응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과제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 특성과 MI 전략이 뇌 활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 운동 재활이나 BCI 설계 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되게 많은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각 결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커넥티비티 결과에서 손잡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